이번 시간에는 JP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JPA가 뭔지 모른다면 구글 형님한테 물어보시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SQL 노가다 그만 뛰시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SQL 이용해서 DB CRUD 하는 겁니다. DB는 MySQL로 할 거고요. 프로젝트 생성할 때 롬보, MySQL 드라이버, 스프링 붓 DB 툴, 스프링 데이터 JPA, 스프링 웹, 타임 리프 이렇게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 만들었던 MySQL DB 접속 정보를 DB버에게 등록해 주세요. 테이블이 없는 공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도커를 이용해서 MySQL 만든 부분 확인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던가 아니면은 직접 MySQL 깔으셔갖고 설정하시던가. 일단 저희가 JPA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DB 커넥션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각자 만든 DB 정보 넣으시면 됩니다. 그 3강에 도커로 MySQL 오라클 DB 만들기 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테스트 커넥션에서 커넥션이 안 되죠. 커넥션이 안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정보를 잘못 넣었겠죠. 제가 13306으로 만들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확인하시고 데이터베이스 보시고 제가 J004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시죠? 테이블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바 22 프로젝트를 변경한 다음에 J004에서 그 DB 접속 정보를 넣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가 있는데 그거를 이름을 바꿔요. 어떤 걸로 이름을 바꾸냐면은 application.yml 파일로, 야물 파일이죠. 일단 사람이 보기 편한 게 프로퍼티 파일보다는 야물 파일이거든요. 이 야물 파일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구글에서 좀 더 찾아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일단 야물 파일을 열고 DB 접속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네, 너무 빠르게 집어넣었죠? 요거 실수할까봐 제가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그리고 스프링, 콜론, 그리고 밑에 라인 무조건 2칸. 밑에 뎁스가 내려갈 때는 반드시 2칸씩 띄어가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꼭 데이터 소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도메인을 만들어야 돼요. 보통 도메인 패키지에 테이블이 되는 클래스를 생성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노테이션을 빼놓지 말고 잘 넣어줘야 됩니다. 테이블이라는 어노테이션도 있고 그리고 엔티티라는 어노테이션도 있고 이 두 개가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어노테이션과 관련된 거고요.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 그리고 엔티티 게터 세터를 먼저 하는군요. 게터 세터 toString 같은 경우에는 이건 롬복에서 제공하는 어노테이션이죠. 게터 세터 만들기 싫어서 toString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엔티티까지 어노테이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어떤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 건지 정의를 합니다. 저는 DAPT로 테이블을 만든다고 정의했습니다. 자, 이 클래스 자체가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이 클래스 이 멤버들이 컬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신다 생각하시면은 한번 이 나온 예제를 보고 한번 따라서 한번 돌려주세요. 그럼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여기 ID 같은 경우에는 PK를 의미하고요.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롱 타입으로 dptno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으로 해서 dname 부서 이름 정의하고요. 그리고 private string 그 다음에 부서 위치 로컬 LOC에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고 돌리게 되면은 dptno dname LOC라는 LOC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레파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레파지토리 같은 경우는 레파지토리라는 그 패키지 밑에 정의를 하죠. 인터페이스로. 네,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야 돼요. 이쪽에 뉴에서 인터페이스로 해서 보통 그 테이블명 아까 전에 만들었던 도메인명 앞에 넣고 레파지토리 넣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습니다. crud 레파지토리,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아까 전에 저희가 정의했던 도메인, 그 뒤에 거는 pk 타입을 넣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O로 해서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crud가 가능한 그 JPA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 아까 전에 제가 프로퍼티 스프링 점 야물 파일에서 저기 DDL 오토 같은 경우에는 저 옵션이 넣었을 때, 업데이트 옵션을 넣었을 때는 이걸 돌렸을 때 테이블이 없었을 때 혹은 테이블 변경됐을 때 테이블을 업데이트 치거나 변경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진짜 저는 이제 빈 아까 그 MySQL 공간에서 요거를 한번 기동해 봅니다. 기동하게 되면은 뭔가 생겼죠? 명령어가 create table 어쩌고저쩌고. 자, 정말로 로그에 쿼리 생성이 나왔고요. 테이블이 진짜 생겼나? 새로 고침 해볼게요. 자, 새로 고침해서 보면은 테이블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블 생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테이블 생성이 아니라 crud를 해야 되기 때문에 JUnit을 가지고 crud를 만듭니다. src 밑에 테스트 밑에 J004 보통 이제 테스트 JUnit을 만들 때는 앞에 테스트를 붙여주는 게 관례예요. 테스트 dpt 레파지토리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자,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요거 이 스프링 부트 테스트를 임포트하기 위해서 그 폼.xml의 이 해당 부분을 주석을 지워야 돼요. 익스클루션을 지우셔야 됩니다. 지우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뭐 스코프는 테스트 놔두셔도 돼요. 어떤 범위까지 지정할 거냐라는 의미인데 테스트까지 지정하시면 되고요. 저장하고 나서 다시 이제 임포트가 되실 거예요. 아까 전에 run with가 임포트가 안 됐잖아요. 다 임포트가 됩니다. 저것을 지우게 되면은. 자, 지금 임포트가 됐고요. 자, 그래서 오토 와이어드에서 아까 전에 막 생성했던 그 dpt 레파지토리를 만들어줍니다. 보통 JUnit 만들 때 그 메소드를 한글로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앞에 인덱스 넣어주시고요. 왜냐면 이제 순서대로, 이름 순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덱스 A001 해서 DPT, 뭐 데이터, 삽입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뭐 동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 테스트예요 라고 어노테이션 넣어주고, 자 임포트 해주고요. JUnit 테스트. 그 다음에 DPT 레파지토리 정의해준 다음에, 저희가 근데 뭐 인서트문을 안 만들었죠. 하지만 이 save라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레파지토리, 그 상속받은 그 CRUD 레파지토리에 의해서 DPT 정의하고 우리 만들 DPT 데이터를 넣어야겠죠. 데이터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이 객체에다 값을 넣어주고, DPT set 그 롬복 어노테이션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거죠. 자, 롱 타입이기 때문에, 네, 제가 롱 타입으로 선언했죠. set bname, 네, 부서명, 10 부서명, 그리고 dpt set location 10 부서 위치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 dpt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자, 줄 정리하고 저장하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넣지 않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를 만들 건데요. A002. 여기서 제가 A001, 002라고 만드는 거는 저 위에 그 테스트 DPT 레파지토리 위에 픽스 메소드 오더라고 있잖아요. 이 JUnit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름 순서대로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제가 앞에 이름을 A001, A002라고 정해 놓은 거고, 좀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조회 같은 경우에는 find by ID,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어노테이션 ID가 붙은 부분을 찾아서 리턴하는데, 여기에서는 옵셔널이 리턴입니다. 옵셔널은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꼭 시간 내서 우리 구글 형님한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난 모르겠다, 그냥 간단하게 알려달라 라고 얘기하시면은 제가 화면에다가 적어놨어요. 저기 이지 프레젠트는 진짜 너 값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get을 이용해서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옵셔널이 그 널 포인트 익셉션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널인지 아닌지 보고 값 보고 그 다음에 get으로 객체 갖고 오기 나온 이유는 너희들이 자꾸 널 포인트를 내서 방지해 보려고 라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처음에 저도 봤을 때는 저도 옛날 사람이라 봤을 때 이거 뭐지? 막 이랬는데 써보니까 되게 좋고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다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삭제를 만들 건데, 데이터 삭제 어렵지 않아요. 삭제할 때 pk 채우고 딜리트 메소드 파라미터 채워서 호출하면 돼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무슨 메소드를 만든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 CRUD 레파지토리를 상속받으면서 자동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되게 편하죠. 여기다가 그냥 dpt 해놓은 dpt 객체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dpt 셋 해갖고 아까 전에 생성했던 10이 아니라 10은
네, 롱 타입으로 해서 넣고 PK만 채워 넣으면은 내가 뭘 줘야 되는지 아니까 DPT를 넣고 돌리면은 삭제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로그를 좀 보기 위해서는 저희 이 로그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깅 야물 파일에다가 로깅 레벨 해서 이 해당 패키지 이름 넣어주고 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고 레벨을 디버그로 셔럽 코드 J004 레파지토리 디버그를 하고 바꿔서 한번 로그를 볼게요. 어떤 로고가 떨어지는지. 이게 없으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자, 삽입 테스트를 할게요. 데이터 삽입 테스트. 데이터 유닛 테스트.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노테이션에다 커밋이라고 해놔갖고 데이터가 저장돼요. 보통 커밋이라는 어노테이션을 파일에 안 넣게 되면은 롤백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커밋을 저장해놨기 때문에 자, insert into dpt 보이죠? 자, 데이터 삽입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보이죠? 자, 조회해 볼게요. 아까 테이블만 빈 테이블만 있었잖아요. 조회를 할게요. 정말 디버그로 조회돼서 찍히는지 투스트링이 나오는지 볼게요. 지금 제가 테스트하는 PC 자체가 엄청 안 좋은 거라서 좀 느리게 보이는데, 네, 저한테서 말해도 돼요. 자, 보면은 뭐 셀렉트 해서 DPT 10부서면 10부서 위치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디비버에서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새로 고침해서 볼게요. 보이시죠? 입력된 거. 자, 그 다음에 삭제. 삭제 이렇게 돌리면 삭제돼요. 솔직히 JPA가 처음 접하기에는 정말 야, 이거 못하러 그냥 SQL문 쓰면 되는데 뭐 이렇게 굳이 이러냐 라고 하는데, 쓰면 쓸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SQL로 로직을 뭉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객체화해서 좀 코딩할 수 있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엄청 복잡한 것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DPT EMP 테이블 아시죠? 그걸로 CRUD 할게요.